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 투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시나요? 오늘은 이 커피가 이렇게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또 이 커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마시면 수면에 영향을 안 주고 더 나아가서 좋은 수면,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데 커피를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라든지 엔젤러스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커피 전문점에서 이런 레귤러 사이즈의 진한 커피는 150ml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카페인을 하루에 최대 400ml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00ml 이상 먹으면 심장이 좀 불안정해지고 굉장히 빨리 뛰고 정신적으로 흥분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유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건강을 위해서 400ml 이하로 마시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 마시는 커피는 2잔에서 3잔 정도 될 겁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섭취하면요, 약 한 30분 이내로 혈액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면 가장 높은 농도를 유지해요. 커피 마시고 1-2시간 후에 정신이 좀 가장 맑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이제 농도가 줄어들어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카페인이 간에서 처리가 되면서 조금씩 주는데 절반으로 주는, 가장 높은 거에서 절반의 용량이 되는 반감기는 한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에서 다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거의 하루 이상 지나야지 체내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는 뇌로도 굉장히 쉽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뇌로 전달되면 우리 몸에서 아데노신을 억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졸리는 거는 우리 몸에 아데노신이 쌓여서 그래요. 우리가 몸에 운동을 하고 낮에 깨어있게 되면 우리 몸의 신체에 상당히 많은 아데노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이 몸에 쌓이게 되는데 특히 수면을 조절하는 수면 조절 중추인 VLPO라고 하는 부위에 아데노신이 쌓이게 되면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버려요. 의자가 100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나씩 2개씩 자리를 차지하고 자리를 꽉 채우게 됩니다. 이 자리가 거의 차게 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깨어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졸음이 나타나서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게 되면, 특히 깊은 잠을 잘 자게 되면 의자가 다 비어져요. 의자에 아데노신이 하나도 안 남게 되니까 우리는 가장 활력이 좋은 상태가 되고 정신이 맑은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졸음을 쫓기 위해서는 아데노신을 좀 방해하고 아데노신을 막아야 될 겁니다. 그럴 때 커피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이 카페인이 뇌로 전달되면 아데노신하고 모양이 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데노신 대신에 의자에 앉아버립니다. 의자에 많이 앉아 있으니까 아데노신이 만들어져도 앉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리를 찾아다니게 되니까 아데노신이 적게 의자에 앉게 되니 우리 몸은 조금 더 정신을 맑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6시간 또 4시간이 지나면 카페인이 대사가 되면서 의자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그 자리를 쌓여있던 아데노신이 바로 차지하게 되니까 다시 졸음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커피를 어떻게 현명하게 마시면 낮에는 집중력을 높이고 밤에 수면에는 영향을 안 주거나 도리어 낮에 충분히 잘 깨어있기 때문에 밤에 잘 자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카페인 섭취법을 4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인의 섭취량을 최소한 줄이십시오. 최대 400ml 이상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신체를 흥분시키게 되고 긴장도를 높이게 되고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신체의 불안이 남아있고 긴장도가 높아져 있어서 잠을 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400ml 이하의 용량을 마십시오. 이런 커피 전문점에서 나오는 커피는 2잔 정도가 될 겁니다. 혹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절반 정도를, 한 200ml 정도를 드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침에 1잔 정도 마시면 낮에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고 낮에 졸지 않게 돼서 피로의 물질인 아데노신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실제로 잘 시간에 잠을 더 잘 자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일찍 마시라는 겁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방으로 주는데 4시간에서 6시간, 그리고 70-80% 주는데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24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마시는 게 좋습니다. 11시, 12시에 주무시는 분이라면 오후 한 4시 이전, 또 불면증이 있는 분이라면 오후 2시 이전에 카페인의 섭취를 마치십시오.
늦게 마실수록 몸에서 카페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잠드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을 마셔도 여전히 졸음이 없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카페인을 더 섭취하지 마시고요. 잠자는 시간을 점검해 보시고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면 수면 시간을 늘리십시오. 커피를 마셔서 정신이 맑은 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시 졸음이 오면 커피를 통해서 다시 그 효과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 커피 양이 늘어나서 하루에 4잔, 5잔도 마시게 됩니다. 커피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카페인에 의존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본인의 수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거를 억지로 뇌를 자극해서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졸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카페인의 사용으로 인해서 수면이 부족하거나 본인이 여러 가지 업무나 일 때문에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마셔도 졸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커피를 더 드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커피를 내려놓으시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시고 밤에 잠자는 시간을 1시간 정도로 늘려보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자고 깨는 수면 루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침에 기상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본인의 업무와 일과에 맞춰서 내가 깨어날 시간을 정하십시오. 7시로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7, 8시간이 전이 내가 자는 시간입니다. 8시간으로 잡으면 11시가 되겠죠. 11시간으로부터 다시 2시간을 계산하십시오. 그러면 9시부터는 블루라이트,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는 LED, OLED 조명을 차단하십시오. 이 LED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생체 시계를 자극하고 잠이 못 들게 막습니다. 그럼 뭘 하냐면요. 긴장을 풀 수 있는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우리 몸과 뇌가 잠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잠을 방해하는 알코올, 카페인, 흡연들을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운동하고 햇빛에 노출하시는 이런 루틴들을 지키십시오. 아침에 기상시간 정하고 자기 7, 8시간에 주무시고 2시간 전에부터는 긴장을 푸시고 그 앞에는 적당한 운동과 햇빛에 노출하도록 하십시오. 커피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방법과 더 나아가서 수면을 위해서 커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낮에는 맑은 정신으로 명료한 정신으로 깨어 계시고 밤에는 꿀잠 자고 깊은 수면을 취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또 꿀잠 튜브는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기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잠 튜브입니다. 낮에 피곤하진 않으시나요? 그렇게 피곤할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낮에 피곤했을 때 낮잠을 자거나 카페인을 섭취해서 그 졸음을 쫓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잠이 부족하다면 수면의 시간을 조금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수면 시간이 충분했는데 여전히 낮에 졸리다면 수면의 질이 나쁜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세상에서는 잠자는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거나 내 수면의 질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집중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밀려드는 잠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졸음을 쫓는 방법이 커피냅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커피냅 또는 카페인냅 또는 파워낮잠 또는 나프치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나프치노는 냅은 낮잠이죠. 카푸치노의 두 가지, 즉 낮잠과 커피를 합쳐서 활용한다라는 뜻일 겁니다. 커피는 우리가 마시면 체내에 흡수되는데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마시더라도 30분 동안에는 커피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30분 지나야지 혈액으로 전달돼서 뇌가 깨어있는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낮잠은 20분만 자면 가장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합쳐보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카페인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 바로 잠들고 20분 동안 낮잠을 자는 겁니다. 그럼 카페인을 마셨더라도 이 30분 동안에는 카페인에서 이 효과가 없으니까 나는 잠드는데 어렵지 않고 또 낮잠 20분을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 20분 후에 깨어났을 때 카페인이 몸에서 올라가서 뇌를 각성시키게 되는데 낮잠 또 잤으니 낮에 각성도나 집중료가 2배가 나타나는 걸 커피냅, 카페인냅, 파워냅이라고 합니다. 카페인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낮잠을 전혀 안 잔 사람, 5분 잔 사람, 10분 잔 사람, 20분 잔 사람, 30분 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10분에서 20분 잔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신체 기능이 회복되고 인지 기능의 능력이 즉각적으로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요. 우리가 졸음을 쫓기 위해서 찬바람 쐬는 방법, 라디오를 듣는 방법, 그냥 낮잠 없이 그냥 푹 쉬고 있는 방법, 또 낮잠 자는 방법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눠놓고 가장 효과적으로 졸음이 개선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카페인보다는 낮잠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페인이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카페인 한 잔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데 가서 20분 동안 낮잠을 자고 나면 졸음이 굉장히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효과와 낮잠 효과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결과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런 효과는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이 카페인 냅 파워 낮잠을 활용하는 건 너무나 좋지만 이걸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활용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낮잠을 졸리게 된다면 범인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은 걸 겁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고 규칙적으로 수면 시간을 유지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참지 못할 때 파워 낮잠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파워 낮잠도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낮잠을 자게 되고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우리는 잠드는 게 어렵고 깊은 잠을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후 2시나 4시 이전에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 필요할 때만 활용하시고요. 습관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더 좋은 거는 낮잠을 안 잘 정도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꿀잠을 기원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잠튜브입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많이 마시죠? 즐거워서 마십니까? 아니면 졸음을 쫓겨서 마십니까? 만약에 졸음을 쫓기 위해서 또 뇌를 맑게 하기 위해서 마신다면 커피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커피를 매일매일 양을 높게 계속 마시게 되면 그 효과가 지속되던가요? 며칠 지나면 커피를 마셔도 여전히 졸리고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커피를 마셔도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졸음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 미국 서민의 약 75%가 커피를 마시고요. 50%는 매일 커피를 마신다고 할 정도니까요. 커피를 마시면 주의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커피에 열광하고 커피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매일 마시는 경우에는 커피 효과가 점차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피곤한 이유는 크게 6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커피에서 들어있는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피곤할 때 쌓이는 아데노신과 경쟁해서 아데노신 자리에 대신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데노신이 없는 걸로 느끼기 때문에 각성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잠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몸에 굉장히 많은 아데노신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오더라도 아데노신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붙을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커피를 마셔도 카페인을 섭취해도 졸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유지하면서 커피의 효과를 기대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커피를 많이 마시고 일찍 마셔도 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커피를 마셔도 각성을 떨어뜨려서 졸음을 느끼고
민첩성이나 순발력을 떨어뜨리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감정에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고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커피의 좋은 효과보다는 커피의 나쁜 효과를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성은 해결되지 않고 몸의 긴장도만 높이고 몸의 스트레스, 교감신경만 항진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높아지는 효과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잠을 적게 자기 위해서 커피를 드시는 거는 허용할 수 있지만 매일 못 자면서 커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들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에 내성을 들 수 있습니다. 술을 먹어도 내성이 생기고 약을 먹어도 내성이 생기듯이 카페인도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일 복용하게 되면 대사 속도가 빨라져서 카페인이 몸의 체내에서 빨리 배설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겁니다. 카페인을 계속 매일 마시게 되면 같은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점차 카페인의 농도를 높여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드실 때는 적은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일정한 양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페인은 이런 내성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금단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 안 하는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생활은 어떠시나요? 주중에 커피를 마시고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커피를 안 마셔야지 생각하고 커피를 끊어보시면 하루 종일 머리가 몽롱하고 기운 없고 몸도 처지지만 마음도 좀 우울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카페인을 중단하게 되면 금단 현상이 생겨서 카페인에 의존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카페인의 금단 현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매일 안 마시도록 하고 농도를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 번째는 탈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변 보는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점차 높일 수 있죠. 화장실 가는 횟수뿐만 아니라 소변을 많이 보기 때문에 탈수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탈수가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피곤한 걸 느끼게 되고요.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불안과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페인이 당뇨 혈당의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 몸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 혈당을 만들어내는 글루카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혈당이 높아지겠죠? 그럼 혈당을 다시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음식이 들어와서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음식이 안 들어왔는데도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하루 종일 인슐린이 높아진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죠.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을 낮춰주지 못하는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하고 당뇨가 시작될 때 처음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가급적이면 식전에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커피를 드실 때 커피에다가 설탕이라든지 단, 첨가물을 넣어서 마시는데요. 탄수화물이나 설탕들을 드시게 되면 다시 또 인슐린의 분비를 높이게 됩니다. 단 첨가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거나 설탕을 같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나 혈당을 확 떨어뜨리게 되죠.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저혈당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카페인으로 인해 높아진 혈당을 인슐린이 과도하게 떨어뜨려서 저혈당을 흔히 더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 너무 단 것들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아데노신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을 방해해서 졸음을 덜 느끼도록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카페인이 계속 아데노신 수용체에 반응하게 되면 이 아데노신 수용체는 카페인 대신에 아데노신을 너무 탐닉하게 돼요. 계속 아데노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카페인이 농도가 떨어지는 4-5시간 후에는 아데노신이 조금만 들어와도 아데노신 수용체가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졸음을 빨리 느끼게 되는 거죠. 커피를 마시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졸음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이 아데노신의 민감도 때문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카페인의 대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특히 간으로 대사되면 그 대사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카페인도 간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같은 용량을 마시더라도 대사속도가 계속 빨라져서 카페인이 빨리 몸에서 배출되니까 카페인을 마셔도 졸음이 예전보다 더 빨리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커피를 마셔도 졸립지 않도록 마시는 현명한 커피 마시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커피는 각성을 일으키는 효과를 기대하는데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졸음을 카페인이 다 막아줄 수 없습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7, 8시간은 수면 시간을 유지하면서 커피를 마실 때 각성도가 더 높아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카페인을 마셔야 됩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섭취한 뒤에 4시간에서 6시간 후에 반으로 준다고 말씀드렸죠. 반감기가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이 밤에 영향을 안 주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낮 시간에 카페인 효과를 느끼려면 조금 더 일찍 마셔야 되겠죠. 보통 2-3시 전에 마시도록 하고요. 과도하게 마시기보다는 적정량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루에 400ml 이상의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0ml 이내로 마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마시는 레귤러 커피 한 잔에 한 120에서 140ml, 150ml 정도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한 잔 또는 2잔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커피 드실 때 설탕과 같은 단 첨가물을 섞어서 마시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닝커피라든지 또 커피를 마실 때 첨가하는 설탕이나 감미료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이 높아지고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피로함을 유발할 수 있죠. 각성을 위해서 마신 커피가 당뇨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단 첨가물을 적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수분, 물을 섭취를 적절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탈수가 있으면 집중력과 무기력과 졸음, 더 나아가서 두통과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마시면서 탈수가 안 되도록 물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카페인을 내가 마셨는데도 여전히 졸리다면 본인의 수면 습관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카페인 섭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의 즐거움을 유지하시고 또 밤에 수면도 취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꿀잠튜브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도록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수면과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을 마시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90%는 매일 카페인이 들어있는 제품 또는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카페인을 자주 마시고 많이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정신을 맑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커피는 잠자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기도 하고요. 졸음을 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나 암기력,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카페인을 500ml 이상 과다 섭취하게 되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부정맥이 일어나게 되고 혈압이 높아지고 불안이나 초조함과 같은 감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많이 보는 빈뇨 증상이나 이명, 손발 저림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카페인을 적게 섭취해도 이와 같은 부작용이 잘 나타날 수 있고 가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적은 카페인을 섭취해도 이러한 부작용이 잘 나타날까요? 그것은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우리가 카페인을 처리하고 대사해야 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그 처리 능력이 문제가 돼서 카페인이 예상보다도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일반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30분에서 40분 후에 혈중 농도에 도달하게 되고요. 1시간에서 2시간 후에 혈중의 최고의 농도를 유지하게 되며 그리고 나서 서너 시간 동안 카페인의 각성 효과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즉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 한두 시간 후에 최고의 농도를 찍고 그 후에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요. 절반 정도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대개 5시간에서 7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12시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대사 과정을 겪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취된 카페인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의 손실 없이 대부분 신체로 흡수되게 됩니다. 97%는 간으로 대사되고 약 3%만 소변으로 대사돼서 수시간에 걸쳐서 간과 소변으로 대사돼서 제거되게 됩니다. 카페인이 몸에서 대사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는 대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게 되지만 특정 상황, 일부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12시간까지 더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2-3시간밖에 안 되게 빠르게 대사돼서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몸에서 대사가 빨리 되고 느리게 되는 데는 유전적인 요인, 또 나이, 체중, 임신, 특정 질병,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경우, 우리가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경우나 카페인을 섭취할 때 드시는 식사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는 경우에 니코틴이 카페인의 대사율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서 카페인을 섭취해도 약 절반 정도를 빠르게 대사시키게 됩니다. 즉 커피를 먹어도 빠르게 대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 절반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커피를 마시게 되면 역시 2배 정도 대사율이 빨라져서 카페인의 농도가 2배 정도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간 손상이 있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신생아나 소아처럼 어린 나이의 경우에는 카페인의 대사가 굉장히 느려져서 일반적인 5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반감기보다 훨씬 더 길어져서 카페인 효과가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카페인의 대사가 느려져서 카페인의 반감기가 56시간으로 10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드시는 카페인의 용량을 반 내지 3분의 1로 줄여서 드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인은 하루에 최대 400ml까지 드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약 136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메리카노를 매일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카페인의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소아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소년에서는 카페인 섭취를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보면 5살 이상의 어린이 중에 75%가 이미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즉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카페인을 하루에 1잔 또는 2잔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한두 병을 매일 마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각성도나 집중력이 높아져서 암기력이나 기억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몸의 신체 흥분성이 높아지게 돼서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 짜증도 늘고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참을성이 없어지는 불안장애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가 하루에 200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유산이나 조산, 선천성 계형아의 출생 위험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되거나 섭취되는 양을 줄여야 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경우나 편두통을 앓고 있거나 불안장애나 위산역류나 위궤양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거나 간 손상이나 신장 장애가 있거나 뇌전증과 같은 발작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카페인의 섭취를 줄이거나 전혀 드셔서는 안 됩니다. 편두통의 경우에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혈관을 수축해서 편두통의 완화를 경험하게 되고 편두통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매일 섭취하다가 갑자기 안 마시게 되면 혈관이 갑자기 활성화돼서 편두통이 악화되는, 즉 휴일 두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가 심한 경우에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불안장애가 악화될 수 있고요. 카페인의 위역류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경우에는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에 혈관의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간기능 이상이 있거나 신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카페인의 처리나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뇌전증과 같은 발작성 질환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카페인은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복용하는 약물 때문에 카페인의 대사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각성제를 복용하거나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천식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카페인을 매일 섭취하거나 하루에 500ml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했다가 갑자기 카페인을 안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카페인 중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12가지 증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가지 증상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카페인에 중독된 것이니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하거나 줄여야 됩니다. 카페인을 먹지 않은 지 12시간에서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카페인 금단 현상, 카페인 중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안절부절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민해지는 신경과민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흥분이 잘 생기는 거죠. 네 번째 증상은 잠을 더 못 자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안면 홍조가 나타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장애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말에 두서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홉 번째는 근육의 경련이 부분 나타나는 거죠. 열 번째는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 11번째는 지치지 않거나 피곤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맥박이 빨라지거나 불규칙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5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카페인에 중독이 된 거고 카페인의 금단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빨리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하시고 줄여야 됩니다. 이런 카페인은 커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mg의 커피 우유에는 약 47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250mg의 작은 캔으로 된 콜라에는 23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초콜릿 작은 한 개에는 16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음료에는 8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녹차 한 잔에도 22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는 100mg에서 13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는 마신 다음에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나는 잠자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완전히 없어지는데 24시간 이상 걸리게 됩니다.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이 있는 경우에 또는 잠을 잘 자고 싶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최소한 8시간에서 10시간 전에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오후에 마시는 커피나 차, 에너지 음료는 각성도를 높이고 졸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하루 중에 너무 늦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잠자는 시간에도 체내에 카페인이 남아서 잠을 드는데 또 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이 나쁘거나 노인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잠자기 8시간 전에만 카페인을 드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더 일찍, 즉 오전에만 카페인을 드시거나 용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